여러분들께서 뭐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 소기업도 얘기하시고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벤처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기업체의 이 카테고리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. 그죠? 허나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중소기업인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. 해서 그 자체는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소셜 자체를 가지고 충만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한 그 자신 있는 경영 방식을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진짜 역동적인 내 벤처기업, 내 사업을 영위하는데 그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중소기업이란 저희들이 잘 더불어 잘 아시겠지만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기업이라고 굳이 일컬었습니다. 또한 도전을 해보고 싶은 무대라고 칭하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한 혁신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성공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가는 중소기업은 결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. 해서 과연 내가 도전해서 이 도전에 대한 것을 이기겠다라는 어떤 신념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부동석에서 생명을 주어 활동석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인데 그 무성적인 어떤 얘기에서부터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활동석으로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내가 성취욕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흥미가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간단한 제가 보는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메리트 아니겠느냐 하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. 이미 그 창업을 해 두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창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시고 또 기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창업에는 뭐 감히 자기만의 철학이 없으면은 그 철학은 거기에 함축되어서 뭐라고 해요? 노하우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제1 아이템이 성립이 되었을 때 성장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제2 아이템을 구현하겠다라는 이런 모든 카테고리들이 제가 볼 땐 창업의 철학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한 어떤 플래닝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죠. 그리고 뭐 2번 아이템은 이미 본인의 전공인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굳이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 세 번째 사안을 보시면은 전략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. 저희들이 그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시 나만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그 예속되어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다 그런 경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처음에 어머니로부터 태생하면서부터 나 창업하겠다고 시작되는 사람은 아마 100 중에 수만 중에 한두 명이 있을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그것은 그 시장 환경 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과 고려가 되어 있지 않는 무경험자니까 위험성은 있죠. 그래서 분명하게 그 전략과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. 세 번째 사안은. 그리고 창업자에게는 분명한 좌우명이 있어야 됩니다. 그죠? 뭐 1번 사안과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가 같아요. 그죠? 의미 자체가. 그래서 분명한 자기만의 어떤 좌우명이 없으면 이 창업이라는 게 무색한 창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집이죠. 좌우명이 어떻게 좀 이렇게 강한 말로 표현하면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너로서의 그 별명이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프로의식을 가질 때까지 내가 그 길도 분명하게 성업을 시켜나가야 된다. 다섯 번째 이 얘기가 굉장히 소중한 얘기 같아요. 제가 볼 때 이 다섯 번째 얘기는 감히 뭐 그 옛날 그 고인이 되었었지만은 저 정주영 회장은 불도자라는 뭐 별칭이 있고 누구는 현사에 또 누구는 뭐 이제 그 독종이라는 별명도 있고 기업가들 중에서 이러한 어떤 저 밤샘이라는 또 이게 기업가도 있었더라고. 근데 그러한 어떤 회장님들이 다 보면은 자기만의 죄송합니다. 특별한
다섯 번째에 그 칼라가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.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어떠한 측면으로 어떻게 분명히 이것을 성취해내겠다라는 데까지 도달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 오너의 별명은 하나가 곁들여지는 거죠. 그래서 저 인위적으로 별명을 만드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, 주변에 의해서 분명하게 나를 별명을 만들어줄 때까지 내가 승부를 보자라는 얘기입니다. 뭐 구슬 서말이라도 껴외 보배라는 우리 저기 옛 고사성어 고도 있습니다만은 그 속담인지 이런 전례가 있는데,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이게 비즈니스가 되어갖고 말 그대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베네핏이 얻어지고 그리고 수익성이 창출이 되고, 그러한 얘기가 결국 1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. 그리고 기업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작은 벤처기업들은 오너가 비즈니스맨이에요. 영업맨이에요. 오너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큰 오다나 아니면 다음 뭐 오다 아이템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처음부터 나는 고용해서 직원들을 이용하면 되겠죠.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. 위험한 발상. 그건 대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, 그거는 자업이 투철하고 자업이 확실하게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세퍼레이트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자업에서는 가능하고, 소기업에서는, 중소기업에서는 오너가 일당백이 되지 않으면 오너가 그 불가피한 일인 것 같아요. 해서 오너로서는 반드시 영업맨이 돼야 되고, 그리고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은 차기 영업 직원들을 오퍼레이션하기에, 운영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. 자기 경험이 없으면. 그래서 저는 역시 엔지니어였지만 엔지니어로서도 리마인드가 되고 자꾸 그 생각의 개조가 필요하다는 거죠. 내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. 고객들은 엔지니어 얘기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좋아해요. 왜냐?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테크놀로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믿음을 주고 그게 오다링이 되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게 하나의 반석이 되어서 추후에는 영업 직원들의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죠. 그럼 역할 분담이 돼요. 그 다음. 왜냐?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,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캐스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디시전을 내리고 큰 것을 이제 또 해야 되고,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목들은 뭐 영업이사들이나 아니면 부장들이 할 수 있고,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승계를 시켜나가는 게 맞습니다. 그죠? 그래서 2번 사안은 영업을 그래서 투철하게 잘하면은 분명히 영업맨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도 시켜줘야 돼요. 추후에는. 그러지 않으면 영업 활성화가 되기 힘들어요. 그래서 영업은 최전방에서 그 격전지에서 전투하는 소총수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. 저희들이. 그리고 마케팅은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. 마케팅은 그야말로 그 무작위. 마케팅은 굉장히 시간 소비가 되고, 그리고 뭐 리스크 자체도 많고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재원 투자도 많이 되는 것이 다 이제 리스크인데, 마케팅은 전략적인, 각 아이템별 전략적인 마케팅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그 굉장히 위험한 마케팅이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4번 사안이 아까 얘기했던 그 2번 사안하고 그 일맥상통한 얘기네요. 영업 동기부여를 자꾸 시켜줘야 됩니다. 잘하면은 인센티브 거대한 어떤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좀 직원들보다가 노력을 더했으니까 오케이, 이번 영업실적 1, 4분기 영업실적 이 정도 타겟보다가 좀 더 미트가 되었으니까 그 미트 이상이 되면은 너한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금액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도적으로 육성화 시켜놓고 합법화를 시켜두는 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. 나중에 기업체 내부에서. 그러지 않으면은 제2, 제3 개발 요원들, 또 기술 요원들, 제조 요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죠. 왜냐? 영업 직원만 직원이냐고. 이러한 어떤 그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절대 뭔가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는 공론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특별히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뭐 그 세 번째 큰 사안인데, 이 부분은 첫 번째 보시면 그 혁신적인 이노베이티브한 어떤 그 아이템만이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라고 얘기해뒀습니다. 이 부분은 내가 그 혁신적인 아이템이 아니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
누구나 할 수 있는, 카피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면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롱텀한 그 수명을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 특이하다. 아까 사례를 누가 이렇게 발표해 주신 기업체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, 그래서 뭐 컨센트에 대한 플러그도 좀 이렇게 이지하게 꽂을 수 있고, 그리고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부분도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남들보다 차별화되는 그러한 뭔가를 가져야지만 롱텀한 그 기업 라이프 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4번 사안을 한번 보시면 이름도 아깝다라는 일체가 이 자체는 뭐 오너가 처음에 창업할 때는 굉장히 내 지출되는 게 아깝습니다. 맞죠? 왜냐? 내 툴들을 사는 것은 오케이, 여기까지는 적법하게 사는데 그 다음 지출되는 것은 영업하는 사람들 뭐 재원의 기름비 나가고 그리고 일반 관리비 많이 나가요.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굉장히 아깝죠. 그런데 내 혼자 아까워서 안 돼. 이 아까움은, 이론의 아까움은 처음부터 모든 직원이 공유가 돼요. 모든 직원들이 공유가 되는 마인드가 아니면 오너는 나중에 되면 자린고비로 낙인이 찍혀요. 무슨 말씀인지 알죠? 해서 내 혼자는 세이브하고 싶고 굉장히 절감하고 싶으나 오너 혼자 생각만 그렇지 기업체를 이제 그 임하는 캐스터들이 같이 동조를 안 하면은 그 불만 요인이 돼갖고 오너를 격리하고 멀리하려고 나한테 뭐 지원하는 것도 없다. 이러한 마인드가 육성이. 그래서 그것은 분위기를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. 환경을.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4번 사안을 보십시오. 일원의 경영 철학을 배우잖아요. 일원이 결국은 1000억을 만들고 100만 원을 만들고 1000만 원을 만드는 어떤 밑거름인데 일원의 재원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